네, 오늘 장 올라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알파투자 강윤구 이사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월요일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반등은 나오지만 아직은 불안하고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나오고 있으나 또 계절 독감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상충하고 있는 한 주입니다. 과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한용희 수석은? 일단은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드리자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었죠. 비둘기적인 얘기들. 3월에 50bp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들하고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죠. 네. 근데 예상치보다 정말 좋게 나왔어요. 잘 그러니까 나왔어요. 3배 이상 좋게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15만 명 정도 고용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발표를 한 게 이제 46만 명이었죠. 그래서 이거 연준 쪽에서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메운 게 실적 발표였죠. 어쨌든 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13%까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므로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노이즈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다. 네. 그래서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강구 이사는 이번 주장, 일단 뭐 오늘 장까지만 봤을 때 반등선의 연장선을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저번 주 상승세를 조금 이어받아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이제 우량주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락이 뭐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특이 악재가 발생을 해서 생긴 하락이 아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선제적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내려가게 되는 건데 그건 조금 과한 하락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적 조정이나 약반 등의 무게를 조금 두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성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밑에서 조금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섹터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확실히 좀 방향성을 잡기에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반등하는 sek터, 뭐 실적을 포인트로 두고 또 2차 전지 IT에 대한 섹터 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 또 오늘 종목으로 갖고 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한용희 수석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종목 픽인가요? 특징 종목 픽? 특징 종목 픽은 이제 아세아제지를 가져왔습니다. 아세아제주고 일단 관심주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의 관심을 짚어주셨고 강윤구 이사는 또 어떤 종목, 관심 종목 갖고 오셨어요? 저는 반도체 쪽 심텍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텍을 갖고 오셨네요. 네. 지금 리오프닝 쪽에서 올라오는 아시아나항공과 그리고 변동성장에서도 잘 버텨냈던 심텍을 각각 들고 오셨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또 이번 주 일정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M&A가 발표된 지가 1년이 넘었죠. 근데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공정위가 이런 결국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 니네가 두 개 다 뭐 합병을 하게 되면은 니네 운수권 너무나 점유율 100%가 넘어가는 운수권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LA 가는 그러니까 되게 고부가 가치 노선들이죠. 돈이 잘 되는 노선들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런 운수권 배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운수권 배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은 경쟁 업체들이죠. 뭐 제주항공, 뭐 진에어, 뭐 자회사니까 아니면 에어프리마, 뭐 이런 뭐 그런 업체들이 있겠죠. 네. 티웨어 항공도 있고. 근데 이 업체들이 과연 고부가치 노선들,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뭐 LA, 뉴욕을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리스로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기종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제주항공이 그나마 LCC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 737 800기종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항속거리가 5,0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멀리 가봤자 말레이시아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뭐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뭐 말레이시아, 동남아, 일본 노선은 사실 레드오션인데 이거를 뭐 운수권을 배분한다라고 해서 이 회사들이 현실적으로 이걸 가능할지, 그리고 태평양 건너면은 또 이 기내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내식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저는 괜찮게 보니까 풀서비스 캐리어 업체들이죠. 왜 좋게 보냐면은 화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CC 업체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화물 쪽에서 이거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TAC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걸 어디에 옮겨주세요라고 할 때 킬로그램당 뭐 달러인데 조금은 꺾였어요. 12월 원래 크리스마스랑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고 1월 달에 조금 꺾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안 꺾였다. 왜냐면은 수준이군요.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반도체도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 항공으로 운송을 할 때 이게 수요, 데이터 센터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같이 줄어드는데 그게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괜찮지 않을까. 화물 쪽에 워낙 이익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와줬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따라잡아도 좋습니까? 저는 지금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했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난 양봉이 이제 시그널이 돼줬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까지 또 긍정적인 시각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강윤구 이사는 심택을 갖고 오셨는데 변동성장에서도 굉장히 견조했잖아요. 네네. 네, 계속 좋게 보시나 봐요. 네, 지금 사실 주가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줘서 무너지지도 않았고 이제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실적에 조금 많이 제가 이제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해본 종목인데,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추가 증설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 실적이 매출액이 약 3,8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64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작년 기준 3분기 이제 13.8%에서 4분기 16.5%로 2.8% 이상 좀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칩 패키징 공정 고도화로 기판 업체에 대한 제품 요구 스펙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심택이 이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계속해서 늘면서 생산시설 증설을 꾸준하게 좀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1일에 공시를 통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MSAP 기판 증설 계획을 밝혔는데, 지난해도 이미 2차례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좀 꾸준하게 키워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추정 실적이 매출액은 약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2,500억 원으로 작년 호 실적이 꾸준하게 조금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하락장에도 잘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상황이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중단기적으로도 충분한 구간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택은 사실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매수 타점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시장 반등이 나오면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잘 버텨도 이런 심택 같은 종목들은 주춤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를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지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뭐 이제 전량 이제 전액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면은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네네.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로 실적을 보고 더 매수 관점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심택을 또 오늘 종목 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심택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특징 종목 안에서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한용희 수석 어떤 종목 보셨어요? 저는 오늘 아세아제지 지난장에서는 이제 아세아제지의 그렇죠. 특징 종목을
된다고 좀 봤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주로 아세아 제재를 꼽아주셨고 강은구 이사는 어떤 종목이죠? 저는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도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먼저 아세아 제지 코로나 수혜주 안에서도 유독 주목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3만 8천 명이 주말 사이에 좀 넘어섰던 그러니까요. 거를 봤었고, 그다음에 계속 2만 명이 넘어서는 거는 이제 이거 그냥 2만 명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서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패러다임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배달하고 택배 수요는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업체들이 이걸 이어나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달 쪽에서는 당연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이건 비상장이니까 상장 업체들 중에서는 저는 택배 수요가 많은 아세아 제지를 좀 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세아 제지는 택배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종속 회사들이 있습니다. 원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폐지를 수입해 가지고 이제 원지를 만들어서 표면지, 골심지, 이면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건데, 이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고, 일단 1등은 테림포장인데 테림포장도 워낙 좋습니다. 근데 아세아 제지의 밸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총이 한 4,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3분기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5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만 해도 이제 1,000억 원 넘게 현금 흐름을 창출했기 때문에 지금 밸류로 따져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종속회사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펙이, 그러니까 폐지를 수입해서 원지를 만드는데, 지금 중소형 업체들은 불만이 그거예요. 니네 종속회사들이 우리한테 원지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판지를 못 만든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업체들이 다 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위 업체들 테림포장, 아세아제지 이런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승자 독식. 그쵸.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폐지 수입을 조금 줄이고 있죠. 네. 그럼으로써 폐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아세아 제지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밌는 것이 관신준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특징 종목 안에서 아세아 제지는 또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실적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것이 아니라 둘 다 좋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국내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됐었다. 그래서 네.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 성장의 이런 택배 관련해서 포장이죠. 이제 아세아 제지를 또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추가 상승 여력 또 봐주셨고요. 강은구 이사는 또 특징 종목 안에서 보신 종목이 서진 오토모티브. 꼽으신 배경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서진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변속기 전문 기업인데 지금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 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해서 관리 종목 탈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종목을 많이 조금 띄울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이 약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 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도 약 30억 8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 4분기에도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면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따른 관리 종목 편입 사유를 해소를 하게 돼서 이제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건데요. 작년 5월에 디피코와 체결한 약 770억 원의 전기차 감속기 패키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주가에 조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2년까지는 국내 주요 소형 전기차 감속기를 생산을 하고, 24년부터는 국내 주요 완성체 업체 감속기 양산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이 시가총액도 612억으로 상당히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을 받는다면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조금 중단기적으로 보시고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종목 회피의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서의 좀 관심 네네. 유효한 거네요. 네, 서진 오토모티브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전략에 딱 일관성 있는 종목까지 꼽아주셨죠. 저점에서 반등하는 섹터 지금 리오푸딩과 또 제지주에서 꼽아주셨죠. 그리고 전기차와 반도체에서 본다고 하셨는데 심틀과 또 서진 오토모티브 또 단기적인 이벤트까지 확인을 해보자 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올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용희 수석 그리고 강윤구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